낸시 거스리 수색에 더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쪽지가 지난주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몸값 요구 쪽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 언론사의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보낸 걸까요? 몸값 요구는 없었나요? 이번엔 누군가 낸시 거스리 사건에 대해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추적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낸시 거스리 수색 11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재 어디를 집중 수색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TMZ는 수요일에 낸시 거스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쪽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 바로 새로운 광고판이 있습니다. FBI에서 설치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낸시 거스리에 대해 언급했다고 알려진 이 새로운 쪽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쪽지는 이번 수사에 매우 중요하며 내용의 신빙성도 중요합니다. FBI가 방금 발표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FBI는 카탈리나 푸트힐스 지역, 즉 낸시 거스리의 집이 위치한 투손 시내 북쪽 지역의 여러 도로를 따라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BI와 다른 법 집행기관 요원들이 낸시 거스리의 집과 그녀의 딸 애니의 집을 계속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법 집행기관은 2월 1일 낸시가 사라지기 직전에 그녀의 보안 카메라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소름 끼치지만 선명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있었던 중대한 진전이 있었죠. 당국이 한 남성을 구금했다가 몇 시간 후에 그를 석방했습니다. 곧 이 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이 사건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TMZ가 오늘 수요일 오전 5시쯤 태평양 표준시에 받았다고 밝힌 이 새로운 쪽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TMZ는 지난주에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몸값 요구 쪽지를 받은 언론사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쪽지를 받은 곳은 투손의 지역 방송국인 K군 텔레비전이었고 투손의 또 다른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도 그 초기 몸값 요구 쪽지 중 하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군은 그 요구가 60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그 기한이 지났고 몸값이 지불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새로운 메모는 TMZ의 하비 레빈이 언급했던 그 몸값 요구서와는 조금 다르다고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 메모에는 몸값이 지불되면 낸시 거스리가 12시간 이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투손에서 제한 속도로 12시간 운전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주들을 생각하면 매우 넓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TMZ에 따르면 처음 받은 몸값 요구 메모와 그 이후의 추가 연락에서도 생존 증거가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FBI는 거스리 가족과 낸시 거스리의 납치범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에는 낸시가 안전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발견된 메모는 납치범이 쓴 것 같지 않으며 누군가가 납치범과 낸시 거스리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메모에는 비트코인 1개를 주면 사건의 용의자 이름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TMZ에 따르면 이 메모에 적힌 계좌는 실제 비트코인 계좌이지만 처음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 몸값 요구 메모에 있던 비트코인 계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이 녹음 시점에서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약 66,2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MZ는 이 메모를 FBI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인 점도 생각해 보셨나요? FBI는 낸시 거스리 또는 그녀의 유괴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개를 지켜보면서 계속 따라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몸값 요구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의문은 이게 진짜냐는 것입니다. 이 몸값 요구서가 진짜 낸시 거스리 납치범이 보낸 걸까요? 정말일까요? 당국이 2월 1일에 그녀의 집 앞에서 복면을 쓰고 무장한 채로 포착한 그 사람이 언론사에 몸값 요구서를 보낸 바로 그 사람일까요? 저희 로우 앤 크라임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트루트 파인더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들의 공공 기록을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트루트 파인더 덕분에 조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류 대신 범죄 보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트루트 파인더로 이름만 입력하면 주소, 범죄 기록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신원 확인에 항상 사용하며 미국 최대 검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구독 시 무제한 비공개로 새로운 이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확인하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처 성범죄자와 본인 신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 파악해 안전을 지키세요. 트루트파인더 now에서 truthfinder.com/otc로 공공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것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오늘 쇼였습니다. 진행자 사바나 거스리와 월요일 마감일 전 며칠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이 다가왔고 마감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K건이 달러가 입금되는 것을 보도한 것 외에는 비트코인 계좌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움직임의 배경이 무엇인지, 누가 돈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서베너 거스리 사바나 구트리는 이후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그녀의 어조와 메시지에서 매우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또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와 제 언니 그리고 오빠가 느꼈던 모든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랑을 느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기도를 느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들어 올려주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요. 저희는 어머니께서 아직도 어딘가에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은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납치당했고 저희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투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무언가를 보거나 들으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FBI는 이 협박 편지가 진짜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편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MZ는 FBI가 이 협박 편지가 낸시의 납치범 또는 납치범들에 의해 보내졌다고 믿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FBI가 화요일 공개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낸시가 사라진 날 아침 그녀 집 앞 계단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진들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볼 때마다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고 작은 정보 하나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이 보입니다. 보안관은 이 사람이 무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낸시 거슬이 실종 당일 아침 그녀 현관문에 있던 카메라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카메라가 사라졌던 것 기억하시죠? 법 집행기관은 그 장치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관 계단에 있는 사람은 배낭을 메고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배낭이 이미 가득 차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관은 이 영상과 사진들을 최근에서야 입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이것이 합법적이었다고 하며 예를 들어 네스트의 뒷문을 통해 서버에 접근한 경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를 자녀 데이터라 설명하며 그 데이터에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는 이미지와 파일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중 하나는 지금 그 기기가 제거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보안관은 화요일 트위터에 그 이미지를 공개했고 그때는 낸시가 사라진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보안관 부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은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 집행기관이 추가로 확보한 영상이나 이미지가 더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감시 카메라에 잡힌 유일한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들이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이미지들입니다. 이는 지역 보안관 사무소뿐만 아니라 FBI에서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여서 정말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것처럼 보이다가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꽃이나 어떤 종류의 솔 같은 것을 집어들고 다시 카메라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손에 든 솔로 얼굴을 가리려고 몸을 숙이는데 이미 얼굴은 카메라에 찍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카메라가 그 꽃이나 솔로 가려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등이 보이고 용의자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뭔가 밝은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게 손전등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반사광인가요? 그리고 그들의 마스크에는 입 주변에 수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구멍이 충분히 커서 이 사람의 눈과 심지어 눈썹까지도 꽤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이 사건의 최대 발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한밤중에 깨어 있었다면 법 집행기관이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교통 단속 현장의 사진입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납치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형.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저 사람은 카를로스 팔라수엘로스입니다. 그는 낸시 거스리 수색과 관련된 교통 단속 후에 구금되었다고 알려진 남성이라고 말한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뉴스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카를로스는 애리조나 리오리코에 살며 투손에 사는 낸시 거스리와는 남쪽으로 1시간 거리입니다. 멕시코 국경도 가깝고 카를로스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감시 카메라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며 자신의 가족과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젯밤 도어대시 배달을 하러 운전 중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경찰은 그뿐 아니라 그의 집과 집안의 내용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그들이 카를로스의 집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은 수색을 집행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장모는 경찰이 그들의 집에 들어왔을 때 전자기기들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수색에서 가치 있는 발견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카를로스는 당국의 조사 이유를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투손에서 낮에는 배달 기사로 일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저는 투손에서 일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GLS에서 소포를 배달하나요? 알겠습니다. 혹시 낸시 거스리의 집에 소포를 배달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은 경찰이 이 남자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연루됐다고 믿게 만든 증거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카를로스의 장모는 언론에 경찰이 실제로 그들의 문을 부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낸시 거스리 집 앞 복면 남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사위인지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그는 무죄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사관들이 누가 낸시의 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에 따르면 그녀는 고용한 직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수영장을 청소하거나 정원 손질, 조경 작업을 하러 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DNA 샘플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낸시의 집 밖에서 채취된 혈액 샘플이 실험실로 보내져 검사됐으며 뉴스네이션 영상에 따르면 샘플은 낸시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쓴 사람이 무언가를 남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도 낸시 집에서 어떤 증거가 수집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낸시의 동네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딸 애니가 사는 동네도 조사해왔습니다. 애니는 낸시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며 카를로스 구금 전에도 경찰이 애니 동네를 수색하는 걸 봤습니다. 주말 동안 경찰은 애니의 집을 동의해 수색했습니다. 어젯밤 카를로스의 집에서 있었던 수색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판사의 허가가 필요했죠. 애니의 집에 대한 이번 수색은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졌으며 애니의 집이 바로 낸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 전, 즉 2월 1일 다시 데려가졌다고 주장된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은 투손을 훨씬 넘어섰고 애리조나주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이제 남서부 여러 도시, 멀리 엘파소는 물론 서쪽으로는 로스앤젤레스까지 광고판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FBI는 낸시나 그녀의 납치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베너 거스리 씨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와 이 악몽이 어느 정도 행복한 결말을 맞길 계속 바랍니다. 서베너는 어머니 집 앞에 용의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직 어딘가에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데려와 달라고도 썼습니다. 우리는 낸시 거스리 씨가 아직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 씨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OII-351-49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BI 1800 CALL FBI로 전화하거나 팁스 FBI 고비 접속하세요.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시카고 경찰서 퇴직 형사 지휘관 윌슨 브이라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비트코인 지폐입니다.
TMZ가 받았다고 밝힌 이 지폐는 협박 편지와는 다른 계좌이고 비트코인 1개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낸시 거스리의 위치와 그녀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런 세부사항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나요? TMZ가 이를 FBI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 이런 식으로 전국 뉴스와 전 세계 뉴스에 대서특필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죠. 비트코인 하나만 주면 내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 말은 저는 그런 주장들이 신뢰할 만한지 의심됩니다. 그래요. $10,000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제 말은 왜 그냥 FBI에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10,000를 제안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뭔가 동시에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 말은 만약 당신이 FBI라면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저처럼 밖에 있는 사람은 헛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FBI로서 모든 단서를 쫓는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보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낸시 거트리를 데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며 추적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BI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지역 경찰은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라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FBI는 이런 분야에서 선두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 그 지갑을 추적하면 어떤 활동이 있었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보를 하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됩니다. 어젯밤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의 이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걸 취재 중이었고 한 남자가 체포됐지만 저는 누군지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그 사람이었고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이 그의 집 앞에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사반나 구트리와 낸시 구트리를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5시간 정도 구금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단속에서부터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 구금됐다 풀려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그를 계속 구금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영장을 집행할 때 그가 근처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금은 아마도 그를 집과 압수수색 영장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가 이렇게 빨리 풀려난 걸 보면 그들이 그를 범인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배달 기사들도 봐야 하고 관리인들도 봐야 하고 조경사들도 봐야 하고 이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그 지역 배달 기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빨리 구금됐다가 풀려난 걸 보면 제 생각에는 경찰이 그 사람보다는 그의 연관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 다음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 애니 거스리의 집이 수색당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동의해 이루어진 수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모두가 계속 동의해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판사에게 가서 판사가 직접 보고 서명해서 허가해야 하거든요. 카를로스의 집에 들어가 전자기기를 가져가고 이런 모든 일을 허가받는 거죠. 보통 수색 영장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수색 영장이 거부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특히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에서 판사가 서명할 수 있으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하게 하는 거죠. 글쎄요, 판사에게 개연성이 있다는 걸 설득해야 합니다. 개연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합리적인 사람이 진입하는 것이 알다시피 수정헌법사 조의 수색 및 압수 규칙에 따라 이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안에 범죄 증거가 있다고 믿을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찾고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누가 영장을 작성했는지 연방 영장인지 지역 경찰 영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성이 항상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집, 즉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든 그 내용은 진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제안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투손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집에 소포를 배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당신이 연방요원이거나 지역보안관 부관이고 판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낸시 거스리 집에 있었거나 접근 가능했던 사람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배달 기사였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거든요. 수백만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UPS도 있고, FedEx도 있고, DHL도 있고, 다양한 배달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앱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트럭을 운전하지 않고 자기 차를 몰면서 물건을 배달하는 계약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게 정말 많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어떤 PC도 얻지 못할 겁니다. 익명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역 배달 기사라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있는 거죠. 분명히 더 있습니다. 네,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게 흥미롭죠. 뉴스를 보다 보면 저 사람이 구금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은 체포되고 그 다음에는 기소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머그샷이 공개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가 구금됐다가 풀려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구금됐을 때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잡았네요.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일이 가끔 있지만 자주 있진 않아요. 집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그의 전자기기 전부를 가져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가 전화한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전자적 흔적이나 지문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틀 전이나 여러 번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가 배달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과 연관자 모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실해 보였어요. 집 앞 계단에서 결백을 밝히려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 연기 같았지만 진짜 연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고 FBI로서 그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FBI가 그를 신문하고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카드를 꺼내놓겠어요. 그래서 그가 왜 당신과 대화하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람 이름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나요? 그간 어젯밤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모든 걸 말했다면 그는 오늘 밤 연예계 뉴스를 따라다니며 그래서 나를 인터뷰한 거야. 저 사람이 내 친구라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집에 수색 영장에 사본을 두고 오는데 그건 판사가 서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술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수색 영장 사본만 남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고 왜 그를 구금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은 이 납치 사건 수사로 구금 중이며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의 움직임을 제한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그건 체포입니다. 이름이 뭐든 누군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그건 체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그렇게 하면 체포입니다. 혐의 없이 풀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단순 구금이 아니라 분명 체포입니다. 그리고 어제 FBI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이 사람이 정교한 범죄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한 평범한 사람인가요? 그가 문에 다가가는 몸짓을 보면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거의 그렇게 보였다는 점이요? 그가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는 점이요? 그리고 분명히 그의 움직임에는 긴박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약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천천히 걷고 잡초도 좀 집어요. 그냥 아이를 두드리지 그러죠? 그냥 그걸 벽에서 떼어내지 그러죠? 그냥 부숴버리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잡초로 덮을 텐데요. 정말 이상해요. 그는 임무를 수행하듯 옷을 입고 배낭도 맸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무장했어요. 그는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몇몇 점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납치 사건을 벌이는 정교한 조직이라는 추측이 많아요. 정교한 조직이라면 사전 조사로 그 집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생각해보면 신원을 숨기기에는 최악의 마스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부분 구멍으로 수염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 눈도 보여요. 눈과 눈썹을 아주 잘 볼 수 있죠. 분명히 더 잘 가려주는 다른 마스크들도 있을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왜 굳이 저런 마스크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강도나 유괴범이 뭘 입는지 구글에 검색해서 그걸 입은 것 같았어요.
그냥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도 알다시피 시카고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카고 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주택 침입 같은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입은 옷만 봐도 자주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었고 입 부분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요. 보통 아이블랙을 바르거나 무언가로 눈과 입을 가린 뒤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야 특징이 드러나지 않죠. 저는 그런 걸 심지어 어느 정도 조직적인 그룹에서도 봤어요. 눈 주위나 입 주변에 아이블랙을 바르고 그 위에 마스크를 쓰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되죠. 흥미로운 점이고 당신이 지적한 부분이 좋은데요. 마스크 종류, 재킷 종류, 백팩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저는 다른 사건이 생각납니다. 브라이언 코버거처럼 아마존 주문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존 구매 내역이 중요한 증거였을 겁니다. 사건 몇 달 전 구매한 내용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옷차림을 주목한다는 걸 압니다. 브랜드 로고가 안 보여도 맞춰보려 하고 그가 입은 스웨트셔츠나 백팩이 무엇인지 궁금해 대하죠. 백팩은 특히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누가 샀거나 구입했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아마존이나 REI 매장에서 샀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문서 작업을 해야 해요. 계속해서 소환장과 영장을 작성해야 하고 기록을 소환해야 하죠. 대배심 소환장도 받아야 하고요. 이 사건에서 그들이 대배심에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모든 거래에 대한 소환장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정말 많은 정보를 골라야 해요. 아마존에서 마스크나 백팩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영장을 받으려면 즉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증거를 얻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법원 명령이나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증거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말하려면 증거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마스크가 집에서 만든 게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어요. 투산, 애리존에서 많은 사람이 스키 마스크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또 그냥 비니나 모자 같은 걸 가위로 잘라서 만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경찰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생각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 누군가 구금 후 석방된 걸 보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경찰이 그의 어머니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관심 인물의 사진을 들고 낸시 거스리 집 앞문에서 찍힌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사위냐고,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낸시 거스리 집 주변과 도로에서 계속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그런 활동을 보면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나요? 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일까요? 또 이 사람이 그들이 생각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찾으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 그 증거로 이끌리고 안내받고 있는 거죠. 하나의 단서가 또 다른 단서를 만들 수 있죠. 그게 희망적인 부분이죠. 어쩌면 그들이 범인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낸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저에겐 실망스럽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낙담스럽습니다. 제가 틀렸길 바라지만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저도 힘든 것도 알아요. 계속 생각나고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사바나 거스리도 희망을 가지고 있대요. 또 한 가지 제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누군가가 초인종 카메라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은 초인종 카메라가 있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이 임무를 중단하고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허술한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꽃을 집어서 카메라에 들이대야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뭔가 차분함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오싹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낸시 거스리의 안전을 생각해보고 그녀를 데려간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어떤 사람 곁에 있게 되는지 상상해보세요. 어쩌면 그가 현관문을 지키는 역할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제 침입이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임무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역할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현관 앞에 피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려다 그걸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역할은 앞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있죠. 아시겠지만 사건이 끝난 후에는 분명히 사생활에 대한 질문과 네트가 정말로
당신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제 말은 적어도 마지막 며칠 전까지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도 이 영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영상을 서버에서 꺼내려면 네스트의 깊은 내부까지 들어가야 했어요. 제 말은 이런 사건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영상이 이렇게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증거가 생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아니라면 영상이 어딘가에 항상 저장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경력의 마지막 즈음에는 저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집에서 바로 네스나링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FBI입니다. FBI가 관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녹화가 되어 있고 폐쇄회로 TV가 아니라면 어딘가 저장되어 있을 테니 꼭 찾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이번 경우에는 그걸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마스크를 쓴 얼굴이지만 어쨌든 얼굴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낸시 거스리 씨가 실종된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로 11일째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카고 경찰 은퇴 형사 윌 스빌라르 씨와 함께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낸시 거스리 씨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520-351-490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BI에도 21800 FBI로 전화하시거나 typesfbi.gov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